안녕하십니까, 트랙9 필름입니다. 지난번에 루믹스 LX10에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그 영상에서 저는 보통 A 모드, 조리개 우선 모드죠, A 모드로 사진을 주로 촬영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A 모드가 뭔지. 물론 댓글로 물어보신 건 아니고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가족 궁금하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는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꼭 알아야 하나? 알지 않아도 되죠. 핸드폰으로도 사진 잘 찍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도 이거 하나 알아놓으면은 원래 나의 감각을, 이걸 하나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감각을 조금 더 넓게 펼칠 수 있는, 그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깊이 있게 막 원리를 설명하고 이런 영상은 아니고 가볍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출인데, 노출은 밝기를 뜻합니다. 얼마나 밝은가. 사진의 노출은 기본적으로 빛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빛을 얼마나 많이 들어오게 하느냐, 노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데, 노출에 3요소가 있습니다. 조리개, 셔터 스피드,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그 중에 이제 조리개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조리개는 이 렌즈 안에 빛을 받아들이는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멍이 넓으면 넓을수록 빛이 많이 들어오고, 좁으면 좁을수록 빛이 조금 들어오겠죠. 그러면 빛이 많이 들어오면 사진은 밝아지고, 빛이 조금 들어오면 사진이 어두워지겠죠. 조리개를 연다, 개방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조리개는 많이 열리게 됩니다. 1.4면은 조리개가 최대 개방으로 많이 밝아져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렇게 되면 될수록 조리개가 좁아지면서 어두워지겠죠. 보통 이제 렌즈들을 보면은 렌즈 이름 뒤에 50mm, f1.8, f2.8, 그 뒤에 있는 F 이 숫자가 조리개의 최대 개방 수치를 적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4, 2.8이 있죠. 이거는 이제 가변 조리개라는 뜻으로 1.4, 줌을 하면 2.8이 된다는 뜻이고, 이 조리개는 심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개를 열면 아웃포커싱이 됩니다. 아웃포커싱이 뭐냐면요, 카메라가 있어. 여기 뒤에 마이크가 있어. 지금 이 카메라에는 초점이 맞고 뒤에는 지금 초점이 안 맞죠. 포커스가 여기만 되고 나머지는 포커스가 안 맞는다. 이제 이게 아웃포커싱입니다. 이 정도의 거리에만 맞는 거기 때문에 뒤에도 안 맞고 앞으로 와도 안 맞아요. 근데 이제 조리개를 조이면 조일수록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 인물 사진 이쁘다라고 하는 사진들을 보면 사람 얼굴이 있고 뒤에 배경이 다 흐릿해져 있는 사진들이 보통 이제 아웃포커싱이 잘 된 이미지인데, 그런 사진을 찍을 때는 보통 이제 조리개를 많이 열어서 찍게 되고요. 풍경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찍는 풍경들에 초점이 다 맞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땐 조리개를 조여서 찍는 편입니다. 저는 일상에서는 보통 4에서 5.6, 7 이 정도에 넣고 많이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 스피드도 빛을 받아들이는 양을 조절하는데 찰과 칵 사이예요. 찰과 칵. 그래서 셔터 스피드가 빠른 경우에는 차각, 차각, 차각. 셔터 스피드가 느린 경우에는 찰칵. 요즘에 아이폰으로 밤에 촬영을 해보시면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카메라를 잡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셔터 스피드와 관련된 건데, 차각. 타이밍 좋죠? 찰칵. 그 짧은 순간에는 빛이 조금 들어오고, 찰칵. 이 사이에는 좀 더 시간이 기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리개는 이제 아까 심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는데, 셔터 스피드는 이제 움직임과 관련이 있어요. 셔터 스피드가 느리면은 찰칵 하는 순간에 나의 움직임이 흔들림으로 표현이 됩니다. 사진에서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것들. 그리고 엄청 빠르게 되면 완전 정지된 이미지가 나오겠죠. 떨어지는 물을 촬영을 하면은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면은 이 물의 흐름, 움직임이 다 찍혀요. 쫙 이렇게 착각 찍으면은 물이 방울방울 형태로 보입니다. 육상, 달리기 하는 선수를 촬영한다 이럴 때는 셔터 스피드를 아주 빠르게 찍죠. 셔터 스피드는 보통 여기 조리개 옆에 표현이 됩니다. 지금 60 이렇게 되면은 60분의 1초라는 뜻이에요. 1초를 60번으로 나눠서 그 순간만큼 착각한다는 뜻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ISO인데요. ISO는 감도예요. 감도. 이 센서의 감도라고 하는데 빛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이런 물리적이고 광학적인 게 아니라 센서가 노출을 올려주는 겁니다. 밝게 만들어주는 거죠. ISO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진에 노이즈가 생겨요. 그래서 ISO는 웬만하면 낮은 게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면 대충 아시겠죠?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시죠? P 모드, A 모드, S 모드, M 모드. M 모드는 수동 모드, S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A는 조리개 우선 모드, P는 프로그램 모드, 자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P 모드는 그냥 카메라가 이제 알아서 설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A 모드는 조리개 우선 모드입니다. 그럼 난 조리개 2.8로 할 거야 라고 해서 2.8로 놓으면 셔터 스피드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조리개 우선 모드에서 설정할 건 저희는 조리개를 설정하면 되고 노출 값만 설정을 해놓으면 됩니다. 나는 노출 값을 0으로 할 거야. 0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 상태에서 조리개를 움직이면은 이 조리개 값으로 찍어서 노출 값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셔터 스피드를 카메라가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조리개는 2.8입니다. 제가 설정해 놓은 노출은 0이에요. 셔터 스피드는 25분의 1초가 나옵니다. 한번 조리개를 조여 볼게요. 5.6으로 조였습니다. 그러면은 더 어두워졌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가 더 느려져야 이 노출령을 맞출 수 있겠죠? 볼까요? 6분의 1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밝히면 25분의 1초가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노출값을 낮춰볼게요. 그러면은 셔터 스피드가 80으로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리개 값만 설정을 하면 돼서 간단한 모드입니다.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는 셔터 속도를 설정을 해 놓으면 조리개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모드입니다. 마지막 M 모드가 있습니다. 내가 다 설정하는 거예요. 조리개 내가 설정하고 셔터 스피드 설정해서 노출값까지 내가 맞추는 모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경험이 필요할 수 있는 모드이긴 한데 재밌기는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똑딱이를 쓰면서 M 모드를 잘 안 쓰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 좀 커다란 카메라들은 가져와 볼게요. 아이, 여기 촬영을 하고 있네. 잠시만요. 어휴, 무거워라. 보통 이제 이런 커다란 카메라들은 여기에도 돌리는 게 있고 여기에도 돌리는 게 있고 그래서 그냥 카메라를 잡고 셔터 스피드, 조리개 여기 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똑딱이 카메라들은 이게 돌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힘듭니다. 조리개 링이 이렇게 따로 있는 카메라라면 좀 덜 할 수 있지만 제가 써본 똑딱이들 중에 많은 것들은 이것만 있고 이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링으로 조리개 설정하고 클릭하면은 옆으로 넘어가서 셔터 스피드 설정하고 또 다시 누르면 조리개 설정하고 이게 귀찮아서 안 쓰게 됐던 것도 있어요. A 모드를 많이 사용하게 됐던 것도 있고 솔직히 A 모드가 좋긴 좋습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한 4에서 5 정도 놓고 찍다가 시간이 흘러 해가 지고 그렇게 되면은 ISO를 올리기보다는 우선 조리개를 조금씩 개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해가 많이 졌어요. 그러면 어떡해? ISO를 올리죠. 그러다가 깜깜해졌어. ISO를 더 이상 올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습니다. 근데 이제 플래시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직방으로 때리면은 요즘에 이제 좀 힙한 사진이 나오게 되고 좀 부드럽게 빛을 쏴주고 싶다 이러면은 좀 꺾어서 좀 반사광을 활용해서 사진을 찍어주면 조금 더 빛이 부드럽게 퍼져서 노출을 확보할 수 있겠죠. 완전히 이제 깜깜한 밤이 되면 저는 그때는 카메라를 내려놓습니다. 설명이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시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몰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알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좀 더 넓게 활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카메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가볍게 너무 깊이 알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 그냥 이해가 되기 쉽게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한에서요. 저도 깊이 있는 거 설명해 달라고 막 하면은 저도 못합니다. 최근에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고 조회수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잘 나와서 카메라의 시세를 봐도 그렇고 이런 조그만 카메라나
연식이 된 올드 카메라라고 하나요? 그런 카메라에 관심들이 많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많이 반가웠습니다. 댓글 달아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은 어떤 카메라를 쓰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진에 여전히 사진 잘 나오는 이런 거 소개하면 안 되나? 이것 때문에 시세가 오를 일은 없겠죠. 저는 이걸 아주 명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에 관련된 얘기도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